포괄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지진특별법 제정을 늦추고 있다며 조만간 집단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로 경북도 내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지난 1년 새 포항에서 2,400명, 경주에서 1,300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의 질병 사망률이 다른 지역 공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북도 내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주시 등 시군마다 주소 이전과 각종 시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 인구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 내 시군마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경북도 전체 인구는 266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1년 사이에 포항이 2,400여 명, 경주가 1,300여 명이 줄었고 안동의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의 이유로 대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시군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등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요, 저희가 전체 한 5만 2천 명 정도인데 전체 인구로 볼 때 한 20.4% 해당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다른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또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 자연 감소가 또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경주 외동지역 공단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생산 감소로 일감이 줄면서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기업에 일감이 좋으니까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도 조금 줄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인구가 크게 줄자 경주시는 연말까지 1,000여 명 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 대학생과 기관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전입 지원 시책으로 올 10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특수 시책으로 기농인 거주 지원과 농지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시군마다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처럼 지방은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지방자치 이론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마침 포항에서 학예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는데 학자들은 인구 50만 지자체 특례시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행정학과를 주축으로 1988년에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틀 동안 포항에서 분과별로 63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포항시 세션, 특례시 지정과 인구 감소 대책이 단연 관심입니다. 정부가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과 전주, 김해, 충주 등 도시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택지 개발과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권한을 갖게 되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으로 연간 1,500억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재정 증가, 고위공무원 증원 등 자율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구 3만 이하 소멸 예상 도시도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 지자체 간 과열이 우려되는 데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도시 특례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삐딱하게 돼 있는 일본의 제도를 가지고 갖고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일본의 제도를 탈피할 필요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보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또 공무원이 늘어나 급여 주기도 힘들고 오히려 매칭 사업 예산만 늘어 포항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면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는 다른 사업보다 먼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 특구와
영일만 관광특구 등 3대 특구 사업을 통해 철강공단 일자리 감소를 최대한 만회한다는 계획입니다. 3대 특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유치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신북방 경제 활동을 강화를 시켜서 포항시의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 1995년 포항시 영일군 통합과 맞먹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을 위한 사전 장애물 제거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 12,000여 명이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 이경우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산업통상전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총괄하에 국가 예산 184억 원도 투입했다며 국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한 시추시설일 뿐이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터빈이 필요한데 아직 들여올 단계가 아니고 수리자국에서 멈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10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늦추고 있는 정치권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범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발생 후 대통령과 장관, 여야 수뇌부들이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미온적이고 3당도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지금껏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 지역 정치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집단 행동을 자제해왔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집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배출가스의 오염 정도가 심각하고 환경당국의 규제도 미흡하다는 보도를 지난주 해드렸는데요. 이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은 50년째 유해물질을 들이마시며 건강을 위협받지만 피해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직선으로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주택 옥상. 쌓인 먼지에 자석을 대봤더니 새까만 쇳가루 먼지가 달라붙고 젖은 먼지덩이는 콜타르처럼 엉겨붙습니다. 옥상에 나가지고 보면 쎄하네. 이쪽보다가 저쪽 그건 내가 한번 더 해야 또.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쇳가루 먼지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기침 항상 많죠.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모르게 이래 항상 많아요. 이 동네는 집 안팎 골목길 할 것 없이 쇳가루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과거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12년 전인 지난 2007년 취재 당시 제철소 인근 가정집. 창틀과 옥상마다 소복기 쌓인 먼지에 자석을 대봤더니 쇳가루들이 줄줄이 달라붙고 학교도 쇳가루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2, 3개월 정도 하면 적어도 한 0.5mm 정도 뭐 겨울에 바람 많이 불 때는 한 1cm 가까이도 이렇게 먼지들이 꽉꽉꽉 들어차옵니다. 당시 쇳가루 먼지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아연과 니켈 등 암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중금속들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철강공단이 있는 포항 남구 지역에 영유아와 소아의 알레르기성 질환 발병률이 북구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대기오염 심하다고 이제 추정되고 확인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들에 특히 이제 천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서 포스코는 당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피해와 제철소 간의 상관관계를 부인했지만 잠시 주춤하던 주민 건강 문제는 2년 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2년간 진행해온 국가산단 7개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포항 산단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망 원인별로도 포항은 악성종양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가지 질환에서 사망률 1위였습니다. 고혈압성 질환과 만성하기도 질환도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중대질환에서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포항 산단에서 많이 배출되는 공해물질은 암과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하는 니켈과 망간, 크롬 등 중금속들로 배출량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주민들이 제기해온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뒷받침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현재 1, 2단계까지만 마무리됐고 2025년까지 3단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해온 사실이 드러나 환경당국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피해 당사자인 시민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복직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복직 촉구를 위한 1000km 전국 자전거 행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행진단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광양제철소까지 1000km 행진을 마친 뒤 포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2회 추경 예산안과 안건 15건을 심사하는 가운데 시의원 3명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오천 지역 상수도 망간 유출 사태를 계기로 관로에 퇴적된 망간 제거와 정부 추경에 반영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영원 의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죽도시장과 송도의 크루즈 선착장 설치를, 김민정 의원은 근린공원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노후됐다며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울릉군이 LG생활건강과 함께 추진 중인 추산 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환경과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생수공장 건설이 진행될 경우 주변 야산의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고 평소 관광 차량들로 혼잡한 폭 2m 도로에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 진입로를 자연석으로 시공해 꽃길을 조성하고 기존 도로도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역사를 놀이로 배우는 프로그램이 주목받는데요. 신라토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체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무덤 속 토우들이 되살아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이들은 영상 속 토우를 보며 상상력을 키우고 갖가지 놀이들을 통해 토우를 가깝게 느낍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좋았고 말을 안 해도 무슨 감정인지 알 수 있었어요. 신라토우 특별전은 삼국 중 유일하게 토우를 남긴 신라인들의 삶을 토우를 통해 살펴보고 신라토우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토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제작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특히 토우에 담겨있는 감정들을 어린이 스스로 알아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수성과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지난해 최신 전시 기법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 재개관한 어린이 박물관의 두 번째 기획전으로 이번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현악 4중주팀 노부스 콰르텟의 공연이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열리고 록밴드 빈티지 프랭크의 무대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토크 콘서트 나쁜 여자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주시가 지난달 개장해 40일 동안 운영한 황성공원 물놀이장에 2만 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로 운영된 물놀이장에는 평일 하루 1,300여 명, 휴일에는 1,600여 명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주시는 물놀이장은 폐장했지만 복합 놀이시설은 시민들에게 연중 개방할 예정입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흐린 하늘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에는 아침부터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숨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6도에서 2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남부 동해안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명철 판사는 가짜 경유 단속 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 경북본부의 간부 45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전에 단속 정보를 취득해 가짜 경유를 불법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된 포항 지역 주유소 업자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가짜 경유 단속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실형 및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와 박사과정 박성호 씨는 바닷물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